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노자라는 도가의 철학자가 있거든요.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노자가 남긴 책 중에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 구절 뜻풀이로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가 조금이나 아는 것이 있어서 큰 도를 행한다면 자기가 오직 하나 두려워할 거는 허세 부리는 거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노자 도덕경 53장에 나와요. 53장에? 예. 사아, 개연, 유지, 행어, 대도, 유시, 시, 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사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어서 대도를 행한다 하면 오직 내가 두려울 거는 허세가 여기서 말하는 게 시예요, 시. 시요? 과시하다. 과시하는 거. 이거 하나가 두렵다. 두려울 외자 써가지고 시외. 기본적으로 이제 노자는 뭐를 허세로 많이 보냐면 위정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관리들 얘기하거든요. 네. 유학을 공부한 공자의 뭐 이런 예학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의 예법이나 아니면 치장 이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위적인 거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걸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노자가 이런 허세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도덕경 24장에 허세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서부터 나온 비롯된 허세의 종류군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허세의 종류가 뭐가 나오냐면 자현, 자시, 자벌, 자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현은 뭐냐면 스스로 보이는 현이니까 나를 스스로 돋보이게 하는 거야. 잘난 척이죠. 자랑이지. 자랑이고. 자현은 그건 거고, 그다음 자시는 뭐야? 나만 옳다. 오를 시자예요? 스스로 자에 오를 시자.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을 내가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나 이렇게 했어. 나 이거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내 덕이야. 나 때문이지. 내 덕이지. 그렇게 된 거지를 누가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계속 떠벌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라고 얘기할 수 없다. 노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를 최라고 하거든요. 최가 뭐냐? 먹다가 남은 거야. 뱉은 거. 쓰레기. 최예요? 최. 군더더기 최라는 뜻이랍니다. 아, 진짜요? 네, 군더더기 최. 그거는 최행이다. 군더더기로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행위다. 담백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말한 대로 자현, 자시, 자벌, 자긍.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허세의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그러면은 동양 철학에서는 대체로 허세를 좀 안 좋게 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소인배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소인배의 덕목. 네. 사실 잘난 스스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인배 같이 보이진 않죠. 네. 잘하고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제일 멋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군자란 남이 알아봐 주는 거지. 맞아요. 내가 군자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겸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또 지나친 겸손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친 허세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친 겸손도 안 된다. 네. 한비자라고 하는 그 진시황의 아이돌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법가. 네, 법가사상가의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네. 법가가 결국에는 동양 철학에서 허세를 얘기하는 게 노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비자가 쓴 책이 한비자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유로라고 하는 편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자를 자기가 논하다라는 거야. 노자 도덕경을 다시 풀이한다. 한비자가 유로의 이 노자 도덕경 26장의 첫 구절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중이 경근이라고 얘기해요. 무거울 중자에다가 경은 가벼울 경, 무거움을 일컬어서 가벼움의 근본이라고 얘기한다. 경근. 뭔가 진중한 게 있어야지 가벼운 행동들도 이렇게 진중한 거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구나. 그 다음에 정이 조군이라고 해서 이 정은 고요할 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거는 이 조자는 성급하다, 조급하다 조자거든요. 네. 경박함의 주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겁고 그다음에 고요한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박함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급함, 성급함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사람은 진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비가 뭐 15명 정도의 그 책략가를 예시를 들거든요. 고요, 이윤, 주공, 단, 태공망, 관중, 범여 등 이 사람들 다 신하예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서 네네. 여러 제왕들 밑에 있었던 나름 춘추 유명했던 전국 이전에서부터도 그러면- 하은주 시대에서부터 춘추 전국까지. 좀 이름이 났던 네, 네. 여러 사람들 중에 네. 사람들을 평가를 한 거구나. 네. 네. 이 사람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무겁다라는 거죠. 고요하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막 네. 몸무게가 200kg. 죄송합니다. 그래서 겸허한 태도로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완수하고 군주를 잘 보살피고 군주가 잘못된 일을 하면 또 직언을 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뭐 하느냐 자기가 공적을 세웠어도 절대 자기 입으로 떠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한신이 겸손하지 못한 책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한신이 한 고조 유방의 그 책사였거든요. 그쵸. 책사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신, 소하, 그 다음에 장량. 장량.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신은 군사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 고조가 천하를 다시 재패를 하고, 한신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네가 봤었을 때 나 유방은 군사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아, 왕은 10만 정도 거느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아,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야. 유방이 어쭈 이러고 생각이 드니까 아차 싶어서 아 대신 너는 그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나를 거느리는 주군이지 않느냐라고 수습은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건방진 한신 저 자식 이래서 나중에 기름솥에 튀겨 죽어요. 헐. 너무 잘난 척 해가지고 눈에 가시여가지고 그렇구나. 겸손하라. 이 바닥 겸손해야 산다. 아, 위험해. 그거 봐. 허세는 위험한 겁니다. 네. 그쵸. 고사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튀겨 죽인다고요? 그것도 누가 튀겨 죽이느냐? 한 고조의 왕비, 그러니까 와이프가 중국 3대 악녀 중에 한 명이에요. 여태우라고 해가지고 오. 인체 잘라가지고 돼지 만드는 맞아, 거죠, 맞아. 팔다리. 네, 고고의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후궁 중에 왕이 좋아하는 사람 네, 네, 있으면은 맞아. 그 팔다리를 다 자르고 혀를 뽑습니다. 눈도 뽑고. 눈도 뽑고 그래서 귀도 돼지우리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은 그 기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의 시초가 여태우였다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윤리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례 보면 노자나 아니면 법가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맹자의 사례 보면 뭐라고 얘기하네. 지나친 허세는 소인배의 일이고 결국에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안 네. 좋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허세가 윤리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라고 네. 했을 때는 동양 철학에서는 비교적 단칼에 결론을 내네요. 그죠? 나쁜 거죠. 나쁜 거네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그죠? 왜냐면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육아잖아요. 네. 근데 허세라고 하면 아까 소인배의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양 철학에 있어서 육아의 가장 큰 목적은 치국하는 거예요. 치국. 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가요? 임금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직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만드는 네, 거죠? 좋은 세상 말하자면. 만드는 거. 그렇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 얘기하잖아요. 네. 수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허세를 떤 사람들은. 안 됐네. 안 된 거잖아요. 수신이 안 된 사람이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게 되는 거야. 끝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여러의 사례들이 있어요. 아. 왕들도 마찬가지고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치국을 하거나 평천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허세는 곧 소인배이고 소인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게 이 공식화돼 있어요, 육아에서는. 근데 진짜 원칙적으로는 저런데 현실에서는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잘 나가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신이 어쨌든 나중에는 가마솥에 죽었지만 음. 그 자리까지 오른 거는 그 사람이 자기 PR을 잘했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거든. 한신은 그 원래 항우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능력을 다 무시했어요. 그 사람. 그쵸. 한신을 임제라고 본 사람이 그 소아라는 사람이 그 인재를 등용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쨌든 그죠 한고조를 도와가지고 그 전국을 다시 통일할 수 있었으니까 능력 맞아요.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 심한 잘난 체가 결국에는 이제 끝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황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양 철학에서는 진중한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무게 잡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좋은 허세는 없는 겁니까? 필요한 허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허장성세 이런 거 다 쓰고 막 그러는데 왜 개인으로 한테만 가면은 그게 소인배의 일이라고 이야기가 되는지. 네. 그래서 혹시 좋은 허세 없습니까? 우선 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또 지나친 허세나 과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친 겸손도 안 돼요. 뭐든 지나치면 안 돼. 중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중도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 도자를 쓰는 건데 이 중도를 얘기할 때 중용이라고도 얘기하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중용의 구절에 뭐가 있냐면 중용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희노애락 지미발을 위지중이라고 하고 발이 개중절을 위지화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희노애락이 우리가 이제 감정이 바라지 않았을 때를 일컬어서 중이라고 하고 치우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 감정이 바랬어. 내가 막 기쁘고 슬프고 노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절도에 맞아. 그럴 때는 조화화자를 써서 조화롭다라고 얘기해요. 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대본야다. 천하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야자는 화라고 하는 거는 천하지 달도다. 천하를 통달하는 도다라고 해서 뭐든 우리가 중했을 때와 그러니까 바라지 않았을 때는 중해야 되고 바랬을 때는 조화로워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네. 희노애락, 뭐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바라지 않았을 때는 중이라고 하지만 네. 그거를 굳이 밖으로 내보이고 싶을 때는 조화롭게 내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이 중용을 지키는 자 군자. 그래서 소위는 반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못 지킨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나친 허세도 안 되고 지나친 겸손도 이제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의하고 깨우치고 혼자 있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행동을 다 독실하게 해가지고 계속 내가 오늘은 이런 언행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진 않았는가라고 이 절도에 맞게끔 계속 공부하고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동양 철학에 있어가지고의 윤리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내 재능이 잘 쓰일 수도 없는 거고 뭐 허세가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뭐 아까 이제 심리학에서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적으로도 적당히가 근데 제일 적당히가 힘들어. 너무 힘든 거죠. 선을 알 수가 적당히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 눈치를 잘 살펴야 돼. 내 얘기 살짝 해봤는데 상대방이 지루해한다 싶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중용이고 나발이고. 맞아요. 근데 눈치 보는 게 진짜 힘들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동양 철학에서 살펴본 이 허세는 소인배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중용을 갖춰야 되니 할 거면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허세를 잘 떨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허세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실전 꿀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허세에 대한 뜻도 살펴봤고 허세라고 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거짓의 기본을 두고 있는 행동이기는 하나 쭉 살펴봤는데 인간의 본성에 또 닿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떨고 살기는 힘들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나쁜 행동이라고는 하는데 또 조화롭게 그거를 잘 발현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로 질문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허세를 가려내는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네, 허세 어떻게 가려내면 허세 떠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네.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 허세를 잘 가려내는 원PD님은 허세 어떻게 가려내세요? 어떻게 알아? 허세인지? 일단 내가로 시작하면 허세입니다. 네, 주어가 내가라는 말이 말에 많이 나올수록 그거는 허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객관적인 진술일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진술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내의 과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럴 경우일수록 허세가 많이 껴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허세라는 거는
약간 뻥이 섞인 허세로 할게요. 네. 그냥 자랑 말고. 네. 그걸 어떻게 가려내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촉이 있어요. 지금 네. 원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말투, 같은 얘기를 해도 그게 그냥 내가 그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랑인지 말투와 표정과 어떤 그 얘기를 하는 빈도수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코드 있죠. 그걸 보면은 아 저거 잘난 척이네. 약간 뻥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 잘난 척인지 뭔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봐요.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뻥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말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거는 논리적인 코드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요, 감정적인 코드가 굉장히 약해요. 저는 사람 사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제가 연기 못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교류 능력이. 그래서 저는 감정적인 코드로는 허세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게 대놓고 잘난 척을 해도 저는 그게 잘난 척이라고 인식을 못 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보란 듯이 가방을, 명품 가방을 이렇게 끼고 친하지도 않은 동창의 결혼식에 왔어.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쟤 저거 잘난 척 하려고 왔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는 척 해주기 싫은 거지. 꼴배기 싫으니까. 네. 근데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야! 샤넬이냐? 진짜냐? 만져봐도 되냐? 이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속으로 아이씨 저 김연가 저거 또 눈치 없이 가가지고 저 잘난 척하는 애들 쿵짝을 맞춰주고 있네? 오히려 저는 아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아부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애들이 야 너 봤냐? 걔 그거 잘난 척 하려고 들고 오고. 그래서 내가 그거 잘난 척 하려고 들고 온 거였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정적인 코드로는 되게 못 잡아내요. 잘난 척을 하는 거. 그래서 누가 뻥을 쳐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남들은 눈치나 말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저거를 굳이 맨날 샤넬 들고 다닐 수 있는 애가 아닌데 이게 보다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논리적인 코드에는 강해요. 있는 척하는 애구나 라는 거를 아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코드만 강하고 논리적인 코드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눈치로는 잘난 척 한다는 거 아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뻥을 교묘하게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뻥을 얘기하면서 되게 진솔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혼이 담긴 구라. 응?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도 되게 진솔한 척하고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잡아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잡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뻥을 쳤잖아요? 그러면 저는 쟤는 뻥치는 애라고 이미 입력이 돼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지? 싶다가도 그 사람이 다시 진솔한 척하고 그러면 다시 속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속는데 두 번, 세 번은 절대로 안 속아요. 그래서 잘 속기도 하고 안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볼 때 원피디님은 두 코드 다 강한 사람이고 강한데 응. 또 뒤통수도 많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가 감정적인 코드가 강한 편인가 봐요. 믿는 사람이면은 안 재거든요. 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경계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두 개를 다 발동을 시켜갖고 계속 경계를 하는데 내 리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런 게 그 관계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결국 저의 제일 욕먹는 점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내가 이 사람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랑 친해. 그래도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는 바로 알아요. 그게 사람들이 되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이 100번 맞는 말을 했어? 근데 한 번 틀린 말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거나 에이 맞겠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100번을 맞는 말을 했어도 한 번 다른 말을 하면 아닌데요? 이래요. 그럼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철저히 저는 논리적인 코드만 강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속는데 어떻게 보면 안 속아. 허세에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 황철쌤은 어떤? 경제적인 걸로 있는 척하는 거에서는 잘 속고요. 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치, 그건 어떻게 사실 알고, 몰라요. 그죠? 그 사람을 계속 두고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당한 적 있어요. 친구들 있는 척하는 친구들 가끔 만나서 좀 힘들다고 하면 급전 빌려달라면 빌려줬다가 그죠? 뭔지 알죠? 네, 그런 적 있어가지고 그건 좀 잘 모르는 편이고 근데 아는 척하는 거는 저 아는 척은 무조건 잡아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야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다른 질문을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학회 같은 데 가면 질문 받잖아요.
우리 황제한테 걸리면 아작이 나는구나. 아, 근데 저 사람 진짜 공부 안 하고 했는데 막 너무 잘 쓴 척 하는 거예요. 발표 잘하고 막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막 우쭈쭈 해줘요. 아,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그거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거고, 네. 보다 보면은 그거를 계속 속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허세를 잡아내는 코드가. 그러면, 자, 허세 떠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 허세로 들통이 났어.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하세요? 전 돈만 안 빌려주면은 다 제 곁에 둡니다. 아, 네. 그런데 허세가 심한 사람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양념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나를 씹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대해요.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허세를 많이 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굳이 제 모습을 다 안 보여줘요. 그냥 딱 만나는 모습까지. 그다음에 제 비밀 얘기 절대 안 털어놓고 몇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세인데도 나랑 친하니까 내 비밀 얘기를 좀 해줘도 되겠지라고 해서 몇 번 그렇게 저의 선 안에 있는 사람으로 대해봤는데 그 사람한테 진솔하게 했던 얘기가 뭔가 포장이 돼서 다른 데로 떠돌아다니는 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계하는 편이면서 허세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다 안 보여줘요. 딱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음. 맞아. 허세 심한 게 꼭 저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저 성격이니까 진짜 돈만 안 빌려주면. 근데 진짜 허세 심한 사람은 말을 진짜 만들어. 맞아요. 옮기고.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자기에게 저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한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이미 그 사람에겐 내가 절친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데 굳이 더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가식적으로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허세 떠는 사람은. 그리고 허세 떠는 사람도 거의 기본적으로 자기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는데 아는 척하는 거라 이게 통하지 않은 사람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 그죠? 맞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허세를 떨었어. 근데 제가 안 받아주고 나의 허세를 제가 알아챘어. 그럼 그걸 꼭 해코지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좀 힘들어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이제 허세 떠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예요. 너무 잘 못 받아주고 눈치 바로 채고 그러니까 허세 떠는 사람들이 알아서 저를 싫어해서 저를 멀리하는 게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그래 뭐 허세 떠는 것도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꼭 이렇게 눌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를 까발리려고. 후라이 까지 마라.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렇긴 한데, 저는 허세 떠는 사람을 일단 보면은, 일단 그때부터 경계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허세를 떨어도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주변 사람들 탐문에 들어가요. 약간 정보 수집을 해야 객관적인 정보 수집. 그렇다고 막 너무 캐고 다니면 티가 나니까, 그냥 얘기 나올 때 슬쩍 물어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 사는지, 남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수집을 하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을 그으려고. 근데 저는 진솔한 허세는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세로 비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민수나 아니면은 관운장. 관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진솔한 허세는 세월이 좀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그때는 허세라고 우리가. 네, 저도 그래요. 그때 저 사람은 되게 허세로 봤는데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 맞아. 전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허세를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김작이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판단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데 좀 약하고 강한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알고만 있어도 그렇죠. 사람이 딱 달라져요. 맞아. 감정적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 별로 안 믿는다. 가려내는 방법.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허세 잘 떨 수 있을까요? 안 떨 수 없다면. 응, 그게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없는 얘기 하는 건 진짜 안 돼. 맞아. 거짓말은 안 돼. 약간 과시하고 포장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요거 해가지고 자꾸 먹히잖아요. 그 나중에 진짜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허언증 되면은 안 되고 저는 허세 떠는 분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허세 떠는 건 좋아요. 근데
안 먹혔을 때 화내지 마세요. 맞아. 왜 그래요? 그거 안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장했잖아, 네가. 그냥 먹히면 좋은 거고 안 먹히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그게 안 먹히면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죠? 진실을 봤을 뿐인데. 맞습니다. 너무 팍 지적하는 사람도 나는 그 태도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왜 굳이? 나중에 뒤에 가서 야 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옳은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눈앞에서 면박 주는 사람인데 저는 그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한테 화나는 건 이해해. 근데 그거 말고 자기 허세에 맞장구 쳐주지 않고 진실을 아는 눈치라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화내지 마세요. 그럼 전 허세 부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 맞네. 진짜 찌질이야. 찌질이와 허세를 구분하는 거는 안 통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뭐 명품백 자랑했는데 어떤 사람 심지어 명품백을 몰라. 그래서 그 자기 대단하게 안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심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꼴배기 싫어하냔 말이지. 맞습니다. 다 너한테 관심 있고 네가 자랑하고 싶은 분야가 다 관심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 허세를 떨어주면 됩니다. 허세를 떨고 싶으면은 내 주변 사람 허세를 대신 떨어주면 돼요. 아주 효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자랑하고 싶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좋은 자랑은 뭐냐면 남들이 나 대신 나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 허세를 떨고 싶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거 대신 떨어줍니다.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도 올라가죠. 그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같이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좀 참고 있다가 이 사람 자랑을 의도적으로 해주잖아요. 좋아해. 일단. 그리고 듣는 사람도 지 입으로 한 거 아니니까 좋아요. 그리고 그 화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사람도 할 말 많잖아요. 내가 화제를 미리 던져준 거기 때문에 자기 자랑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생겨.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쭉 나가면은 같은 자리에서 어차피 칭찬한 사람은 내가 되는 거니까 나도 손해볼 거 없거든요. 그렇지. 남 칭찬 잘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 저 그래서 그거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원PD 자랑 옆에서 해줘. 그래서 자랑 나는 품맛이. 그럼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이제 품앗입니다 하게 되면은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렇지. 그럼 내 얘기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딱 돼요. 훈훈하네요. 좋은 네. 방법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허세를 떨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허세 내가 대신 떨어줍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뭐 좋은 허세는, 그러니까 허세를 잘 떠는 법은 자기가 허세를 떨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거니까. 아,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허세 떨어서 내가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다. 근데 그 감당은 자기가 아는 거죠. 근데 그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중간에 가치 척도를 한 14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난 여기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순간 이제 생각하셔서 적당한 허세를 떨으셔야지 그게 이 수습이 가능하다. 진짜 맞는 말인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 나 명품백 자랑하는 거 좋아. 그러면 자기 돈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친구들 만났을 때 한턱 정도 맞아. 쏴야 되는 쏴야 거 돼요. 아닙니까? 와, 그 친구들 만나서는 칼같이 남이 쏠 때도 자기는 절대 안 쏘면서 자기 뭐 샀다고 자랑하는 거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돈 자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커피라도 사세요. 진짜 밥은 안 돼도.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허세를 떨었잖아요. 들통이 났잖아요. 쿨하게 인정하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허세를 떨었어. 근데 다음날 그게 허세라는 게 들통이 났어. 그러면 미안해, 허세였어. 한마디만 해줘도 듣는 사람들이 맞아. 사르르 녹아요. 맞아. 그게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의외로 해보면은 잘 먹히죠. 잘 먹혀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인식을 잘해줘요. 쟤 저런 거 허세야 라고 팍팍 쳐내게 되면서 뿌띠 허세라고 얘기하잖아요. 허세는 허세인데 귀여운 허세가 좀 있거든요. 그게 걸렸을 때 인정해주기만 하면은 뿌띠 허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걸렸을 때 부득불 또 다른 허세로 그걸 덮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답 없는 허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이해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쿨하게 인정하면 위험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허세 잘 떠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 김작의 경우에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허세에 안 속은 사람을 미워하고 화는 내지 말자. 허세는 먹히면 좋은 거 아니면 말고. 그렇게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허세 떨고 싶으면 옆 사람 것 대신 떨어줘라. 그러면 상당히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세가 걸리면은 쿨하게 인정해봐라. 황철학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허세를 떨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허세. 또, 이런 또 새끈한 주제를 누가 잡았는지. 박수. 와, 박수. 존경. 이런 허세 괜찮아.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거든. 아, 그래? 다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았어요. 되게 주제를 잘 발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허세와 관련돼서 허세의 의미와 허세를 왜 떠는지, 그 다음에 허세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어떻게 하면 허세 잘 발견할 수 있고 잘 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 한마디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작. 허세 되게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 요즘 허세 문화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뭐 플렉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꼴불견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교묘하게 허세 떠는 게 더 얄미우니까 사람의 본능이니까 그냥 쿨하게 대놓고 하자. 요런 뜻인 것 같아서 서로 좀 인정해주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네요. 진짜 허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줄 몰랐어요. 네. 인성역전이 짱이다. 그렇지, 인성역전이 짱이지. 제가 인성역전을 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와. 원PD님과 우리 김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게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아주 잘 써먹으시네요. 네. 남의 허세 대신 떨어주기.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요 허세가 어찌 보면은 꼴사나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귀여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세를 잘 알고 있으면 사람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허세 떠는 사람들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허세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잘 마련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팟캐스트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AS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죠. 네, 페이스북에 인성역전 치시게 되면 저희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은 읽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